한번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방학이 지나가도 모르는 게임이 있습니다. 죽어도 또다시 도전하고 싶어지는 다크소울 시리즈, 통쾌한 액션과 강렬한 전투로 유명한 갓 오브 워 시리즈, 영화 같은 연출의 언차티드 시리즈까지. 그런데 왜 어떤 게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고 어떤 게임은 플레이 10분 만에 후회할 만큼 재미가 없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분석하는 영상은 많이 있지만 게임을 분석하는 영상은 적은 것 같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책 3D 게임 비주얼과 연출의 기술을 통해 무엇이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지 파헤쳐 봅시다. 게임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리스크와 보상이죠. 캐릭터가 먼 거리를 점프해야 하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이때 점프할 거리가 멀수록 플레이어는 긴장합니다. 더 정교하게 버튼을 누르면서 속도를 조절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장애물을 넣으면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플레이어는 매 순간 어떻게 컨트롤할지 고민하고 긴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다면 게임 속의 보상과 함께 플레이어는 해냈다라는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적이 많을수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보스가 엄청나게 강할수록 게임이 더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면 플레이어는 좌절하고 게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도전하고 싶을 만큼의 리스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게 적 캐릭터의 공격 패턴을 설정하고 레벨 디자인을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책 3D 게임 비주얼과 연출의 기술은 계속 도전하고 싶어지는 대표적인 게임으로 다크소울 1을 소개합니다. 다크소울은 한 발만 헛디뎌도 땅이 떨어져 죽고 한 번만 방심해도 쫄병 적에게 맞아 죽는 악명 높은 게임입니다. 끝판을 깨기 위해 100번도 넘게 죽는 플레이어가 대다수죠. 게이머들이 다크소울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단순한 공략이 있는 게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공격 버튼만 계속 눌러서 이기거나 적의 공격 패턴이 뻔히 파악되는 게임은 조금만 플레이해도 지루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라고 플레이어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게임이 재미있습니다. 게임에 전술을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크소울의 적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적들이 플레이어를 포위하면 다른 게임이라면 몇몇은 상황을 보고 몇몇만이 캐릭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다크소울은 포위되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전원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적들을 한 명씩 유인해서 쓰러뜨릴지 게임 초반부터 전술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임의 경우 쓰러뜨려야 할 적의 패턴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소울의 경우 적들도 방어하고 회복하고 내 공격을 쳐내거나 백스텝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격 버튼만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적이 아닌 거죠. 세 번째, 계속 공격만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크소울에는 스태미나라는 개념이 있어서 플레이어가 계속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스태미너가 필요하므로 연속 공격으로 스태미너가 소진되면 플레이어는 방어도 못하는 무방비한 상황에 빠집니다. 간격을 좁혀 연속으로 공격한 후에는 일단 다시 간격을 벌려 스태미나를 회복하는 전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적을 상대하면서 플레이어는 끊임없이 전술을 생각해야 합니다. 쫄병을 만나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적의 플레이를 펼치며 적을 해치웁니다. 한바탕 전투가 끝나고 나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비밀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게임에 운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고요. 흔히 운은 불공평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에서 운은 예상하지 못하게 상황을 흘러가게 하는 묘미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전술을 잘 생각하거나 컨트롤을 잘해도 게임을 쉽게 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크소울에서는 적들이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게임에는 사전 행동이라는 것이 있어 어떤 공격을 하기 전에는 항상 특정 행동을 합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전 행동을 빠르게 파악하죠. 그런데 다크소울의 개발자는 일부러 두 공격의 사전 행동을 똑같이 만들고 랜덤으로 두 공격 중 하나가 발현되도록 합니다. 잘못 예상했다가 적한테 얻어맞는 것이죠. 정리하면 다크소울은 전술과 운의 요소를 넣으면서 리스크를 높였으며 이를 극복한 플레이어에게 강한 성취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크소울은 이외에도 선택하는 장비의 중량이나 무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공격 스타일, 전체 맵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의 레벨 디자인을 통해
플레이어를 게임 속으로 끌어들여 전설적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책 3D 게임 비주얼과 연출의 기술은 이외에도 슈퍼마리오, 언차티드, 갓오브워, 바이오 하자드 등의 게임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게임을 설계해야 재미있는지 알려줍니다. 책을 읽을수록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임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잘 체험하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고 한 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짜릿함이 느껴지고 끝끝내 보스를 쓰러뜨린 뒤에는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 좋은 게임의 조건은 이런 감각적인 쾌감이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이 쾌감을 위해 지금도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한 땀 한 땀 게임을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